안녕하세요. 재무종합 시스템 종합설계 CU 뉴 듀얼리티를 주제로 발표를 맡은 이수소장 장은영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이사회 의장과 CEO 분리 기업에 대해서 소개한 후 마지막에 결론을 제시하는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CEO 뉴 듀얼리티란 무엇일까요? 이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한 것을 의미합니다. ESG 경영이 대두된 후 올바른 기업 지배구조가 권장되면서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2018년도 7개의 이사회 의장과 CEO 분리 기업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기업은 이사회가 사내이사 1명, 사회이사 3명, 기타 비상무이사 1명으로 총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해욱 회장이 2018년도 3월 22일 사내이사 자리만 유지하고 대표이사를 사임했으나 이후 김종현 사내이사가 대표이사직과 이사회 의장직을 모두 맡았습니다. 그리하여 현재는 분리된 형태가 아닙니다. 2019년도 주가는 최고 10만 9,789원, 최저 7만 7,801원입니다. 가장 최근 2023년도 최고 6만 2,700원, 최저 5만 900원이었습니다. 유동비율은 2019년 157.8, 부채 비율은 99.6이었으며 최근 2023년도 유동비율은 112.2, 부채 비율은 157.4입니다. 삼성전자는 사내이사 5명, 사회이사 6명, 총 11명의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2년 3월 16일 제53기 정기주주총회가 직후 이사회에서 김한조 사회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김한조 이사회 의장은 전임 박재원 의장에 이어 두 번째로 사회이사 의장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2018년도 주식시장 가치는 최고 5만 3천원, 최저 3만 8,250원이었으며 이후 최고치는 꾸준히 증가했다가 2022년도 전년도 대비 12,100원 감소하였습니다. 유동비율은 2018년 185.5이며 부채 비율은 26.2입니다. 삼성물산은 사내이사 4명, 사회이사 5명으로 총 9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2021년 3월 19일 제57기 정기주주총회가 열고 이후 이사회에서 정병석 사회이사를 신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최초의 사회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주식시장 가치는 최고 12만원, 최저 84,400원이었습니다. 이후 2021년도까지 주가의 최고치는 상승했으며 2022년도부터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동비율은 2019년 107.5이며 부채 비율은 72입니다. 유동비율과 부채 비율 역시 2021년도까지 상승하다가 2022년도부터 하락했습니다. 동원물산은 사내이사 4명, 사회이사 2명으로 총 이사회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왕회장 일가의 경영싸움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사회 내부 구성원들도 대부분 왕회장의 일가입니다. 그리하여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나뉘어져 있지만 ESG 경영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2018년 주식시장 가치는 최고 13,300원, 최저 8,240원입니다. 비교적 최근 2020년도 주가 최고치는 가장 높은 15,000원을 기록했으며 최저는 8,370원입니다. 2018년 유동비율은 226.4이며 부채 비율은 112.9입니다. 2022년 유동비율은 282.8이며 부채 비율은 94.6입니다. 휠라홀딩스는 사내이사 4명, 사회이사 3명, 상근감사 1명으로 총 8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은수 휠라코리아 회장의 장남 윤근창 부사장이 승진하며 오너 2세가 경영 전반에 나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주회사 휠라홀딩스의 의장직을
윤윤수 회장이 유지하며 실질적인 분리는 모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 가치는 2019년 최고 85,800원, 최저 44,250원입니다. 가장 최근이 2023년 최고 44,800원, 최저 33,050원으로 전년 대비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인 2022년도 유동비율은 38.92이며 부채 비율은 50.39였습니다. HSD 엔진은 사내이사 4명, 사회이사 3명으로 총 7명의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 6월 말까지만 해도 정승원 기타 비상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았으며 분리된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고영열 대표이사가 다시 이사회 의장을 함께 맡아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가 분리된 형태는 아닙니다. HSD 엔진의 주식시장 가치는 2023년 최고 8,800원, 최저 6,700원입니다. 2023년 3월 기준 유동비율은 92.3이며 부채 비율은 337.1입니다. KSSA는 사내이사 3명, 사회이사 5명으로 총 8명의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평성 의장은 2018년 최초 선임된 이후 현재까지도 이사회 의장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KSS해운의 주식시장 가치는 2023년 3월 기준 최고 26,850원, 최저 14,200원입니다. 2022년 기준 유동비율은 21.8이며 부채 비율은 308.4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계의 이사회 의장과 CEO 분리 기업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SK이노베이션은 사내이사 4명, 사회이사 4명으로 총 8명의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2023년 4월 20일 박진애 사회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습니다. 박진애 신임 이사회 의장 선임으로 2회 연속 사회이사 이사회 의장을 배출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주식시장 가치는 2019년 최고 28만 500원, 최저 19만 2,500원입니다. 비교적 최근 2022년 최고 26만 9천원, 최저 18만 9천원이며 2019년 기준 유동비율은 23.6, 부채 비율은 68.1입니다. 2022년도 유동비율은 25.1이며 부채 비율은 79.1입니다. AVCNC는 사회이사 3명, 기타 비상무이사 4명으로 총 7명의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인준 기타 비상무이사가 2017년 6월 최초 선임된 후 2번 연임하여 이사회 의장을 유지했으나 2023년 3월 30일자로 임기가 종료되었습니다. AVCNC의 주식시장 가치는 2019년 최고 15,950원, 최저 8,580원이었습니다. 2023년 3월 기준 최고 7,780원, 최저 5,070원입니다. 2019년 유동비율은 207.2이며 부채 비율은 68.9입니다. 금년도 3월 기준 유동비율은 214이며 부채 비율은 64.4입니다. 지역난방공사는 상임이사 5명, 비상임이사 6명으로 총 11명의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의 비상임이사는 임원 추천위원회를 통하여 ESG 전략을 보완하고자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인사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선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노선 비상임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지역난방공사의 주식시장 가치는 2019년 최고 64,200원, 최저 47,300원입니다. 2023년 3월 기준 최고 32,100원, 최저 26,650원입니다. 2019년 유동비율은 64.5이며 부채 비율은 285.3입니다. 2023년 3월 기준 유동비율과 부채 비율은 각각 41.1, 359.9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8개의 이사회 의장과 CEO 분리 기업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AJ 네트윅스는
사내이사 3명, 사회이사 2명, 기타 비상무이사 1명으로 총 7명의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3월 14일에 열린 이사회에서 문덕영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재선임되었습니다. AJ네트워크스 주식시장 가치는 2022년 최고 5,140원, 최저 1,970원입니다. 2022년 최고 8,390원, 최저 4,820원입니다. 2020년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은 각각 50.03, 451.43입니다. 2022년도 유동비율은 39.32이며 부채비율은 309.37입니다. 개항정기는 사내이사 4명, 사회이사 3명으로 총 7명의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와 분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뛰어난 경영 능력을 보유하여 이사회 활동을 총괄하는 역할을 적임이라 판단되는 단재환 사내이사를 이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개항정기 주식시장 가치는 2022년 최고 3,050원, 최저 1,017원입니다. 2022년 기준 최고 2,527원, 최저 1,670원입니다. 2020년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은 각각 166.21, 58.41입니다. 2022년도 유동비율은 134.40이며 부채비율은 132.61입니다. DI파워는 사내이사 3명, 사회이사 1명으로 총 4명의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 3월 24일에 열린 제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부산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던 김태진 사회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DI파워의 2020년 주식시장 가치는 최고 12,750원이며 최저 4,630원입니다. 비교적 최근인 2023년 3월 기준 최고 12,800원, 최저 1,520원입니다. 2020년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은 각각 216.91, 52.24입니다. 2022년도 유동비율은 247.72이며 부채비율은 36.26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사내이사 3명, 사회이사 4명으로 총 7명의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20일 임기 만료로 김태한 이사는 의장직에서 물러났으며 2023년 3월 17일 졸림 대표이사 사장이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분리된 형태였으나 현재는 다시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회사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020년 주식시장 가치 최고 100만 156원이며 최저 67만 6,983원입니다. 2022년 최고 82만 7천원, 최저 77만원입니다. 2020년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은 각각 297.19, 39.69입니다. 2022년도 유동비율은 154.43, 부채비율은 84.56입니다. 세아는 2020년 4월 17일 열린 이사회에서 단우영 한국재지 부회장이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된 이후 이사회 의장에도 선임되었습니다. 이 세아의 2020년 주식시장 가치는 최고 2,184원이며 최저 1,054원입니다. 2022년 최고 1,750원, 최저 1,045원입니다. 2020년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은 각각 77.2, 116입니다. 2022년도 유동비율은 85.2, 부채비율은 98.4입니다. 신도리코는 사내이사 5명, 사회이사 3명으로 2020년 기준 총 8명의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도리코는 2022년도 3월 24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였던 우석형 사내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신도리코의 2020년 주식시장 가치는 최고 36,950원,
최저 19,500원입니다. 2022년 기준 최고 35,250원, 최저 37,700원입니다. 유동 비율은 2020년 1194.68이며 부채 비율은 7.98입니다. 코웨이는 사내이사 3명, 사회이사 5명으로 총 8명의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웨이는 그동안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며 회사 경영 전반을 다뤘지만 2020년 2월 넷마블이 인수한 후 2월 7일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편했습니다. 코웨이의 2020년 주식시장 가치는 최고 92,800원이며 최저 48,250원입니다. 2022년 최고 76,200원, 최저 52,500원입니다. 2022년도 기준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은 각각 121.6, 88.8입니다. 한진칼은 사내이사 3명, 사회이사 8명으로 총 11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은 2020년 2월 7일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한 규정을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출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규정 개정 이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회이사로 선임된 김석동 이사가 4월 2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한진칼의 2020년 주식시장 가치는 최고 109,500원이며 최저 39,050원입니다. 2022년 최고 64,000원이며 최저 35,200원입니다. 2022년 기준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은 각각 55와 52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계 이사회 의장과 CEO 분리 기업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는 사내이사 2명, 사회이사 7명, 기타 비상무이사 1명으로 총 10명의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19년 선임했던 전 한국시티 금융지주회장 하영구 신임 사회이사를 2022년 3월 30일 열린 제7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2021년 주식시장 가치는 최고 13만 3천원이며 최저 7만 5천원입니다. 2021년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은 각각 182.6, 54.9입니다. 2023년도 3월 기준 유동비율은 166.9이며 부채비율은 71.1입니다. SK홀딩스의 경우 사내이사 3명, 사회이사 3명, 기타 비상무이사 1명으로 총 7명의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는 2021년 8월 17일 온라인 이사회를 열고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선임 안건을 통과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삼규 사회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습니다. AK홀딩스의 2021년 주식시장 가치는 최고 36,450원, 최저 18,950원입니다. 2022년 최고 24,600원, 최저 11,200원입니다. 2021년 유동비율은 72.2이며 부채비율은 278.3입니다. 2022년 기준 유동비율은 66.7, 부채비율은 290.3입니다. 하이비는 사내이사 3명, 사회이사 5명, 기타 비상무이사 1명으로 총 9명의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는 2021년 7월 1일 이사회에서 박지원 전 헤드쿼터 최고 경영자를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이사회 의장만을 맡고 있습니다. 전문 경영인을 대표로 두고 방시혁 의장은 핵심 사업 의사 결정과 음악 프로듀서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이브의 2024년 3월 기준 주식시장 가치는 최고 20만 2천원이며 최저 16만 8천원입니다. 동일연도 유동비율은 163.9이며 부채비율은 78.4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와 2023년도
5개의 이사회 의장과 CEO 분리 기업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뱅크는 사내이사 2명, 사회이사 5명, 기타 비상무이사 1명으로 총 8명의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2022년 3월 29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ESG-위원회를 신설하였고, 직후 열린 이사회에서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습니다. 2022년 카카오뱅크의 주식시장 가치는 최고 59,100원이며 최저 15,850원입니다. 2022년 기준 유동비율에 대한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부채 비율은 591.4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사내이사 2명, 사회이사 4명으로 총 6명의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2022년 3월 30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ESG 경영을 위한 독립적인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했습니다. 따라서 정성권 아시아나항공 대표가 이사회 의장을 내려놓고 박혜식 사회이사가 이사회 의장에 선임되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시장 가치는 2022년도 기준 최고 23,100원, 최저 1,350원입니다. 2022년 기준 유동비율과 부채 비율은 각각 47.6, 1780.2입니다. 금호석유화학은 사내이사 3명, 사회이사 7명으로 총 10명의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은 2022년 12월 14일 이사회를 열어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고 최도성 사회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했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의 주식시장 가치는 2022년 기준 최고 17만 5천원, 최저 11만 2,500원입니다. 금년도 3월 기준 최고 16만 2,500원, 최저 12만 1,000원을 갖다 기록했습니다. 2023년도 기준 유동비율과 부채 비율은 각각 168.3, 41.8입니다. 한국은컴퍼니는 사내이사 2명, 사회이사 4명, 기타 비상무이사 1명으로 총 7명의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지주사인 한국은컴퍼니는 3월 30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박재환 성균관대 명예고수를 사회이사 및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습니다. 한국타이어그룹 역사상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이사회 의장에 오른 것은 최초입니다. 한국은컴퍼니의 주식시장 가치는 금년도 3월 최고 14,000원, 최저 11,660원입니다. 2024년 3월 기준 유동비율은 157.3이며 부채 비율은 14.1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사내이사 3명, 사회이사 5명, 기타 비상무이사 2명으로 총 10명의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3월 31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의장은 매년 사회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는 것으로 정관 제38조를 개정했습니다. 이후 정관 변경에 따라 김규식 사회이사가 SM엔터 최초로 사회이사 가운데 이사회 의장에 선임되었습니다. 금년도 3월 기준 주식시장 가치는 최고 15만 8,500원이며 최저 7만 3,400원입니다. 유동비율은 180.7이며 부채 비율은 62.5입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저희 조가 정리해본 CEO 논-듀얼리티의 장단점입니다. 장점은 첫째, 감독 기능입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되면서 대표이사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 객관적인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대표이사의 경영 업무 몰두 가능인데요. 이사회의 전반적인 의사결정에 크게 몰입하지 않으면서 대표이사의 경영 업무에만 오롯이 몰두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수기 논란의 방지입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로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면서 겸직으로 불거질 수 있는 이사회 거수기 논란을 일정 부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첫째, 의사소통 및 조정의 어려움입니다.
이사회장과 대표이사가 분리되는 것은 결국 두 명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이는 이사회의장과 대표이사 간의 의견 충돌이나 결정 과정에서의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책임 회피 가능성인데요. 이사회의장과 대표이사가 분리되면서 대표이사는 일반적인 경험 업무에만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사회의 결정에 대한 책임 회피 가능성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할 충돌 가능성입니다. 이사회의장과 대표이사가 분리되면서 서로 다른 역할과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이사회의장은 회사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 극대화를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대표이사는 회사의 일상적인 운영과 경영 업무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사회의장과 대표이사 간의 이해와 협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조가 참고했던 참고 문헌들에 대한 정리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